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조선의 국가 기틀 마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시기로 본다면 14세기 말이지만 조선이라는 국가는요. 14세기 말에서 15세기에 거쳐가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답니다. 나라의 기틀이라는 건 나라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확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조선은 15세기의 국왕들, 조선의 15세기의 국왕들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15세기는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을 해서 태종, 그리고 세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국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15세기의 국왕 중에 크게 4명의 국왕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왕은 태종입니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의 뒤를 이어서 그 가운데 정종이라는 형이 왕위를 잠깐 갖고 있었다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조선의 국왕이기도 하답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선생님이 2가지를 좀 정리해 드린다면요. 가장 먼저 나라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구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를 확립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패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주민등록증이 안 나와 있지만 일정 연령 이상이면 분명히 주민등록증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런 하나의 징표를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초기에 호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죠. 자, 인구를 파악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인구를 파악하면 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군역을 징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동태를 파악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호패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왕의 권한은 강화될 수도 있었겠죠. 하나만 더 한다면 태종의 업적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병을 폐지했다는 업적이에요. 사병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군대입니다. 개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갖는다는 것은 언제고 국왕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종은 사병을 폐지하면서 이 역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해 줍시다. 조선시대의 국왕 중에서 태종에 업적하면 굉장히 강력한 국왕으로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죠. 2번째, 세종입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린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덕이 많은 군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좋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서 세종대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세종대왕 하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업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현전의 학자들을 모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훈민정음이라는 우리의 글을 창제하도록 하였던 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업적이죠. 하나만 더 본다면요. 세종대왕 때 업적 중에 하나가 사군육진이라는 군대를 설치했다라는 업적을 갖고 있어요. 자, 사군육진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두산을 기점으로 2개의 강이 나오죠. 첫 번째 강은 무슨 강인가요? 두만강이고요. 여기가 두만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여기가 어디죠? 압록강이죠. 두만강과 압록강을 기준으로 이 국경선이 만들어진 것은 세종대왕의 노력이에요. 이 위의 지역은 여진족이라고 하는 북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진족은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을 내려오면서 조선과 여진족이 이 경계선을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었겠죠. 세종대왕은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압록강 유역의 사군을 두만강 유역의 육진이라는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여진족을 북쪽의 자신들의 땅으로 몰아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마련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업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사군육진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중요한 업적은 뭐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확정이 되죠.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3번째입니다. 세조 때 와서는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조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하는 왕입니다.
앞서서 봤던 세종대왕은 굉장히 유교적인 덕을 가지고 있었죠.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연이라는 것을 실시할 정도로 상당히 유교적인 덕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면 세조 때 와서는 다시 왕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죠. 왜 그랬을까요? 세조 자체가 왕위에 계승했던 과정을 살펴보면요. 어린 조카였던 문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불법적인 계유 정난을 통해서 반란이죠. 일종의 이런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추대했던 세력도 있지만 단종을 충성하면서 세조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죠. 이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 체제가 마련이 돼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세조 때는요.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만들어지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요. 토지 체제 자체를 바꿔요. 우리 원래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물론 고려 말에 만들어진 토지 제도지만 조선이라는 국가는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원래 조선은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세조 때 와서 바꾸죠. 뭐로 바꾸냐면 제가 왼손으로도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양손잡이거든요. 자, 직전법으로 토지 제도를 바꿉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과전법은 관리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직 관리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정기 은퇴하는데요. 이거 뭐죠? 전직 관리죠. 전직 관리에게도 꾸준하게 과전법을 지급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전직 관리가 자꾸 늘어나요. 국가가 관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토지 수조권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나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조 때는 직전법으로 토지 제도를 바꿉니다. 자, 여러분.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국가 재정이 늘어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겠죠. 즉, 세조 때 와서는 직전법이라는 토지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국가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국가에 돈이 많아지면요. 왕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마지막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는요. 모든 기반이 완성됐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됐던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종 때 조금 더 다시 왕이 여유를 찾네요. 백성의 소리를 듣는 유교적인 왕도 정치를 추구했던 국왕이고요.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성종 때는 조선의 기틀이 되는 법전을 완성합니다. 조선의 법전을 우리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죠. 이 경국대전이 완성된 시기가 바로 성종이에요. 선생님이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완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기출 포인트 중에서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내용이에요. 자, 이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은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세조 때부터 경국대전이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경국대전을 써 내려가죠. 시간이 지나서 언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시기와 시작된 시기를 구별해서 묻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지금 15세기에 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4명의 대표적인 조선의 국왕을 봤는데요. 이 중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왕 둘을 찾아볼게요. 누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태종과 세조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강력하면서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왕입니다.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한 국왕이에요. 자, 반대로 또 어떤 왕과 어떤 왕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죠? 세종대왕 유교 중심, 성종 유교 중심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유사한 패턴의 국왕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시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핵심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기틀이 마련했던 15세기의 국왕인가요? 4명의 군주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태종, 두 번째는 세종, 세 번째는 누구였죠? 세조, 마지막이 성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호패법은 태종이죠. 사군육지는 세종이죠. 직전법을 실시한 건 세조고요.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누군가요? 성종이죠. 이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준비가 되셨나요?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빈칸이 여러 개가 보이네요.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는 물론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지만 우리는 태종부터 살펴봤답니다. 크게 왕권 강화 시기와 유교 정치 시기로 구별이 되죠. 왕권이 크게 강화된 시기 두 시기죠. 태종과 세조 때죠. 유교 정치의 이상이 실현된 시기는 누군가요? 세종과 성종 때의 업적입니다.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 경연에 참석하면서 신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죠. 학문기관인 집현정과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답니다. 세조 시기에는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죠. 굉장히 중요한 토지 제도입니다.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마련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조선의 여러 왕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답니다. 내용이 복잡했죠? 반드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